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페이지는 뭐 몇 페이지예요? 84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84페이지에 등록 신청, 등록 관청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봤어요.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주더라 이 말이야. 그럼 이자가 자격증을 따서 이제 등록이라는 절차, 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등록이라는 제도를 보게 됩니다. 자격증만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면은 이건 처벌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무등록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 자격증을 따자마자 뭐 계약서를 5개 써버렸다. 그러면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처벌해야 해야 3-3으로 처벌돼요. 여러분 자격증 따자마자 계약서 쓰면. 그래서 기쁨도 잠시 교도소 갔다 오라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등록이라는 제도를 봅니다. 자, 그럼 맨 위에 등록 신청자와 등록 관청이 나오는데 거기는 우리가 줄을 쳤을 텐데, 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중개사무소에다 동그라미 쳐야 사무소를 두려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등록관청이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할 내용이에요. 이 등록관청은 사무소를 기준으로 따져요. 여러분들이 주소지로 어디에 사느냐는 따지지 않아.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여러분 일산 동구에 내면 동구청장, 서구에 내면 서구청장, 덕양구에 내면 덕양구청장, 강화에 내면 강화군수인. 지난번에 이 얘기는 했단 말이죠. 자, 그 밑에 1번 등록 신청자. 이 1번도 조문이지만 잘 기억해야 해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조문을 몇 번 읽어서 기억을 해야 해요. 가로가 뭐라고 되어 있냐?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여 포함이요. 제외합니다. 자, 그거 하나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을 한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 우리가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등록한 자에는 종별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우리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법인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인이라는 자가 있는데, 중개인. 등록한 자가 종별이 3가지. 그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을 해야 해요. 중개인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기득권자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조문을 봤더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등록할 수 있는 종별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그걸 뒤집어서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종별이 3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사무소를 내든지 법인사무소를 내든지 이 말이에요. 앞으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에는 자연인하고 이제 법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을 개인사무소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개인사무소. 법인 빼면 자연인이니까. 자, 그런 표현도 기억을 해야 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 계공 밑에 A가 소공으로 지금 일 배우고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데 이자가 이제 일 배우면서 좋은 위치에 사무소가 하나 나왔어. 이제 매물로. 남 주기가 아깝다. 내가 여기다 등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사장 겸 소공으로 이렇게 양다리 거치면서 일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는 조금 이따 나와요. 이중 소속이 돼요. 이것은 금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공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제외. 그러면 이 소공이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퇴직을 해야 한다니까. 퇴직을 하면 소공이 아니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얘기. 그 얘기가 그 밑에 기억본에 지금 금방 얘기한 게 써졌어. 기억. 소공법인의 사원, 임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면, 이자들이 등록을 하면 다른 중개업자에게 이미 소속된 자들이요, 사원, 임원도. 그럼 이자들이 또 등록하면 이중 소속에 해당되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 말이 지금 기억번 줄치고. 그 다음에요, 디귿번을 하나 봐요. 외국인과 외국 법인. 지난 시간에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외국인도 등록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을 의미 없어요. 아직 뒤에서 나온다. 미음번 변호사 자격증. 자, 현행법상 지금 봐봐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등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변호사 자격증, 법무사 자격증, 건축사, 세무사 어떤 자격증도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공통적인 얘기예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변호사 자격증 있더라도 등록이 안 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왜 거기다가 변호사만 써놨냐? 변호사가 나댔거든. 나댔어요. 내가 변호사 자격증으로 나 중개업 하려니 등록해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나라 변호사법이 아주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변호사는 다 해먹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아주 소말리아법보다도 못한 나라예요. 이게 변호사법이. 시민단체 옛날부터 변호사법 바꾸려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도 다 해먹고 법무사의 업무도 다 해먹고 다 해먹어. 얘들이 CPA 외부감 사건 빼놓고는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못된 버릇 때문에 중개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변호사 자격증으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대부분 판례가 변호사 자격증 갖고는 안 된다 해서 나대서 변호사만 써놓은 거지 다른 것도 다 안 됩니다. 자,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그 판례가 1번이 그 얘기야. 그런 건 안 읽어도 돼.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이렇게 나오지. 현행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등록할 수 없다. OX. 오라니까 떨지 말고. 오, 금방 얘기했잖아. 어떠한 방법, 어떠한 방법. 어떠한 방법이니까 또 뭐요? 뭔가 또 예외가 있겠지. 그러니까 좀 떨고 있는 거야. 어떠한 방법으로도 없다니까. 중개인이라는 자는 등록이 이미 돼버린 사람이고 등록하려면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돼. 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면 그 종별이라는 것은 아직 필요 없어요. 넘겨보세요. 종별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처음 하는 분도 꼭 기억해야. 우리는 종별이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사무소로 하다가 내가 법인사무소로 바꾼다든지 법인으로 하다가 공인중개사인 사무소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걸 종별 변경이라고 그래요. 가능해요. 또 중개인이라는 자도 있는데 이 자가 이제 자격증을 따야 돼. 중개인은. 그럼 자격증을 따면 이 자도 공인중개사인 개공 아니면 법인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종별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지금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니까 등록관청은 방금 얘기했고 이제 3번으로 가는 거예요. 등록 기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연속성으로 해서 이해주로 강의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금방 봤듯이 이 등록관청에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을 신청을 하려면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등록 기준이라고 그래요. 이걸 요건이라고 돼요. 요건.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춰야 내가 등록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요건이 개인사무소하고 법인사무소하고 당연히 요건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 법인의 요건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봤더니 맨 위에 1번이 뭐라고 돼 있어?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 이게 개인사무소. 동글뱅이 크게 치고 넘겨보면 중간에 2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법인. 그 법인에다가 별표를 3개를 쳐요. 별이 3개예요.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다시 앞 페이지로 가보면 1번 개인 사무소는 볼 게 없어요. 이런 거 시험에 내는 것도 없어. 그래서 참고로 보는 건데 일단 금방 얘기했듯이 1번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니까 등록하려면. 2번 실무교육. 이 실무교육은 아직 여러분들이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지금 처음 하는 분들은 뒤에서 나와요. 앞으로 2주 후에. 아무튼 등록하기 전에
4일 동안 받는 교육이 있어. 이 교육을 안 받으면 등록을 안 해줘요. 뭐 그런 걸 실무교육이라 한다 이렇게만 알고 가는 것이야. 그건 읽어보지 말고요. 이제 3번은 당연히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요.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 중개업자들은 다 건물 안에 사무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소,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무소를 어디야 되냐? 어떤 사무소를? 그러면 3번을 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 대장. 거기 가로에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예요, 제외.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라고 써놔요. 여기 으스스한데 이렇게 춥지. 안 추워? 뭐 잠바를 그냥 뭐 에스키모인이 입는 잠바를 해서 안 춥겠네. 여러분도 안 춥나요? 좀 썰렁하네 강의실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히려 일산 올 때 좀 섬찟하더라고. 하도 방송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한 사람이 하도 허적 끌고 돌아다녀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사람이 그냥 하도 허적 끌고 다녀가지고 오늘 그냥 휴강 해보려다가 저는 감기예요, 감기. 진짜로 좀 나는 으슥한데요, 썰렁한데 이게. 네? 저거 스팀 좀 올리면 안 되네. 여러분들이 좀 잠바 튼튼한 거 입었구만. 여러분들은. 저도 좀 코트를 벗고 들어왔더니 저거 안 올라가? 네? 네? 뭐라고요? 춥다고? 좀 올려보라니까. 나 지금 감기 걸리면 안 된다니까 진짜로. 내일 또 노량진 강의해야 되는데. 뭔 코트요? 아이씨, 코트 입고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건축물 대장. 아니, 감기가 어제 일요일날 하루 종일 제가 했다가 겨우 이제 아침에 컨디션을 찾았는데, 그래서 머리도 좀 안 감았어요, 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괜찮아졌거든. 근데 갑자기 또 으슥해지면 이게 또 도지더라고, 감기가. 그래서 또 어제 종일 집에서 약 먹고 누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될까 해서. 자, 종로에서 제가 보강을 했거든요, 토요일날. 그래서 6시 20분까지 하고, 하도 피곤해서 사우나를 갔다가 걸어갔더니 집에서 그냥 찬바람 쐈더니 바로 일요일날 감기가 오는데. 그래서 어제 종일 이제 치료를 하고 왔는데, 여기서 또 걸려오는데 이제 노량진 못 하는 거요. 이제 그러니까 만약 선생들이 이제 코로나를 걸려버렸다. 학원 다 문 닫아야 돼 이제. 그 일산 오늘 좀 걱정됐는데 여러분들 안 걸렸죠 지금? 옛날에 우리가 메르스, 사스 때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됐어요. 막 학생들이 기침만 하면 막 옆으로 피했어. 그때도 우리가 걸리면 안 되니까 이제 강의 다 휴강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시절도 다 우리가 지났는데. 자, 그 건축물 대장 여러분들 일단 꼭 기억해야. 이런 얘기 하면 그냥 같이 웃자고 하는 거예요. 모장 의심의 눈초리로 봐. 여러분들 편하게 하자고. 지금 세상이 하도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강의실이라도 좀 편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이 얘기하면 같이 웃고 그래야지. 저거 어떻게 하는가 보자. 뭐 교육 평가단이 뭐요? 하긴 여러분들이 선생들이 농담할 때 같이 웃는다는 건 뭐예요? 좀 이해가 되니까 웃음도 나오지. 근데 혼자는 이해를 못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웃어. 그럼 여러분 짜증날 거 저거 왜 저렇게 웃지 하고. 큰일 났네. 여러분들 즐겁게 해야 그래야 한 개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면 돼요. 앞으로 시간이 충분하니까. 거기 건축물 대장을 써놔. 동그라미 치어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얻을 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을 얻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은 안 돼요.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안 된다. 이건 여러분 공법을 해야 돼. 공법 시간에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설 건축물 대장에다가 써놔요. 그 컨테이너 박스라고. 물 좀 떠와야 되는데. 따뜻함. 그래서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는 안 됩니다. 옛날에 보면 여러분들 그 강화도 같은 데 이렇게 외지에 가면은 막 도로가에 여러분 도로가에 막 컨테이너 박스에 중개업 하는 데 있죠. 아, 컨테이너 박스에 중개사무소 있잖아, 도로가에. 아, 있다고 우리가 그냥 안 봤어도. 그래서 전에는 이 컨테이너 박스도 다 등록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난립이 돼. 그래서 이 법이 바뀐 거예요, 최근에. 그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다가 아니 컨테이너 박스에 중개사무소 지금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됐다니까. 앞으로는 안 돼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안 되면 법의 상식이요. 옛날에 미리 줬던 사람들도 다 허가를 등록을 취소해야 될까? 그 사람들은 인정해 줘야 될까? 그건 기득권자들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급 입법이라고 그래요. 지금 법을 만들어서 고마워요. 지금 법을 만들어서 옛날 사람까지 다 못 오게 해버리면 그 사람 생계에 지장이 있죠. 아, 있잖아. 나는 10년 전에 이미 등록해가지고 영업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이제 안 된다 하면 옛날 사람들 수백 명이 다 등록 취소당하면 그 법이 불안해서 살겠어?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소급 입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민법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준공인과 사용승인, 사용검사. 그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게 뭐예요? 하나 골라 잡아요. 다 똑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그 골라 잡은 건축물이 대장이 기재되기 전에다 동글뱅이 쳐야지.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도 사용 승인이나 준공을 받아버렸으면 그 건물은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지.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건물 사용하잖아. 그런 얘기야. 대장이 안 만들어졌어도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해줘, 안 해줘? 해준다. 아, 이해를 하라니까 정확하게. 내년에 여러분들 이런 사무소 얻어야 해요. 그러면 등록 안 해줘. 지금 공부잖아. 지금 어떤 사무소를 얻어야 되냐. 반드시 대장이 있어야 된다. 이제 컨테이너 박스는 안 된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대장이 없더라도 사용 승인 떨어진 건물은 해준다 그러더라. 알아야 내년에 사무소 얻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소를 확보. 그게 뭐냐면 소유권, 전세권, 임대차, 사용대차. 이걸 사용권에다 동을 붙여요. 사용권. 그 여러분들이 남의 건물이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이라고 하면 틀려요.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면 뭐예요? 건물을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사용권이면 된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임대차는 여러분 다 알지. 남의 건물을 돈 주고 빌려 쓰는 거. 사용대차는 여러분 참고로 무상으로 쓰는 거야. 남의 건물을 돈 안 주고. 그런 걸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민법. 그래서 아버지 건물을 아들이 공짜로 쓴다. 뭐 친구 건물을 공짜로 쓴다. 그런 걸 알아두세요. 그거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참고로. 자, 그런 얘기가 써졌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억번은 금방 설명한 거 또 써놓은 거예요. 거기 네 번째 줄 봐봐요. 네 번째 줄. 가설 건축물 대장이나 나오죠? 무허가 건물은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번의 네 번째 줄. 그 다음에 그러나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미등기 건물은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허가하고 미등기를 구별해야 해요. 대장이 있으면 아직 등기가 되지 않는 건물은 등록을 해줍니다.
미등기하고 무허가를 구별을 하니까 그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하고 있잖아. 그거 딱 줄치고 딱 외워야지 이제.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디귿번 다 똑같은 얘기 설명했고요. 넘겨보면 니을번에 봐요. 두 번째 줄에 줄쳐요. 건축법상 우리는 용도가 거기다 1종 써놔요. 2종 써놓고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 이런 데는 해줘요. 예. 여러분 이제 건축법을 하고 와야 돼. 그 일정도 해줘요. 30제곱미터 미만도 오토뱅크 같은 은행 그만한 사이즈면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인번에 보면 두 번째 줄 사무소를 공동 사용에다 동글뱅이 치세요. 자, 이미 A라는 사람이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자격증을 땄어. 이번에. 그러면 야, 너희 사무소에 나랑 같이 하자. 여기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그럼 하나의 사무소에 두 사람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생겼죠? 이런 걸 우리가 공동사무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면적 동글뱅이 한 평에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면적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전용 동글뱅이 중개사무소에서는 꼭 중개업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겸용이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사무소에서 담배도 팔고 중개업 하면서 중개사무소에서 여러분 졸업식 때 꽃도 팔고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 하면서 컨설팅업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걸 겸용이라고 그래. 자, 그럼 왜 여기서 사무소는 여기서 보냐? 우리 책이 사무소에 대한 요건은 이것만 딱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뒤에서는 다 생략해 버렸어. 이걸 그대로 알고 있어야. 그래서 이 사무소 요건은 앞으로 공동사무소, 분사무소 또는 합동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다 공통이에요. 공통. 그래서 여기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결격은 필요 없고 이제 2번 봐요. 법인을 잘 봐야 돼. 법인의 등록 기준은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자, 1번 상법상 회사 동글뱅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동글뱅이 그리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그대로 외워야 해요. 자, 상법상 회사 여러분 그 A번에 보면 회사가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는 여러분들이 회사 형태도 되지만 조합 형태도 돼요. 여러분들 아마 기농자들이 요즘에 조합을 만들어서 5명이서 공동으로 종자를 구입하고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고 판매해 가지고 분배하고 이런 조합 형태로 여러분 사업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는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어. 다 다른 법이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법인을 회사 형태로도 만들 수도 있고 조합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일대 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에다 줄치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그것은 봉사라고 써놔요. 봉사. 자, 우리 중개업은 원래 돈 벌려고 중개업 영리업이단 말이에요. 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로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만 설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이미 다 시험에 나왔지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3천만 원 가지고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사무소로 등록하면 자본금 필요 없어. 근데 법인은 별도의 자본금이 하나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 A번을 봐요. 5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참고로 보면 거기 주식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막 써졌어.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 5개 회사 중에.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참고로 여러분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 다음에 다른 건 이제 필요 없이. 자, 맨 밑에 2번으로 내려가야 돼.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그걸 기억해야 해. 업무만. 이제 14조는 우리가 또 뒤에서 나와요. 바로 별도로 나와. 별도로 장이 있어 우리 책에.
이것만 하라고 돼 있네. 그러면 아직 14조는 진도가 안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11월 12월 달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읽어보면 어느 정도 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처음 하는 분들은 기다려야 해요, 무조건.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봤더니 그 박스에 그 6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14조 만이라는 게. 그래서 1번은 그 지워버리고 중개업은 본업이지 겸업이 아니에요. 자, 2번 봐요. 그냥 줄만 치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별도로 나오니까. 상가, 주택, 상가와 주택, 부동산 관리대행, 관리대행에다 줄쳐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개발 거래 상담이 컨설팅이에요. 상담 동글뱅이 컨설팅. 4번에 개공대상 경영기법 정보 제공, 그게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써놔야지 그런 것은. 그 다음에 5번에 상가나 주택의 분양 대행, 외워야 해. 이건 나중에 6개는 무조건 나중에. 6번에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에다 똥을 외쳐요. 그 다음에 경공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법인이 중개업을 하되 비수기 때는 중개업자들이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중개업 말고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 6가지를 만 그런 거예요. 6가지. 6가지 봤더니 다시 읽으면서 외워야 해. 자꾸 상가나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이라고 나오죠. 건물관리는 중개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겸업이지.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바로 다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용개발 거래 상담이 뭐라고요? 컨설팅. 개공대상 프랜차이즈, 경영정보 기법 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용역 알선, 도배업자나 이사업자 소개 등 용역 알선. 그 다음에 상가나 주택에 대한 뭐야? 분양 대행. 따라서 읽으면서 외워야 한다니까. 분양 대행.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경공매. 이 6개 눈 감고도 줄줄 나와야 돼. 그 다음에 3번 그 밑에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대표자를 제외에다 똥을 외쳐야 제외.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대표자를 제외해요, 포함해요?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몇 분의 몇이? 3분의 1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줄 쳤으면 또 이해를 해야 돼.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면 하나도 못 풀지. 문제야. 자, 여러분들 이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자, 갑이라는 중개법인이 있어요. 이자가 대표자예요,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 그럼 이자가 대표자라고 한다면 금방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없어요? 반드시 대표이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사원 임원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3사람이 있어요, 사원 임원. 그러면 최소한 몇 명은 자격증이 있어요? 네? 한 명은 있어야 되죠. 3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 4명이면 몇 명이 있어요? 2명이죠. 그렇게 시험에 나와. 시험에 그렇게 3.33명 토막살인 내면 안 돼요. 2명 그래야지. 그런 걸 틀리고 와요. 그런 것을 시험 내면. 3명이라면 최소 1명은 있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도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네? 있잖아. 자격증 없는 사람도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대표이사가 될 수 있어, 없어? 여기 봐야 돼. 책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대표자는 될 수 없죠? 설명드려야 돼. 책은 집에 가서 보고. 그러면요, 지금 설명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인지 내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설명을 꼭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질문을 해. 선생님한테 인터넷에. 선생님들 다 독수리인데. 다 독수리예요. 그거 쉬는 시간 와서 질문하면 될 건데, 그 동영상생들한테
질문을 한다 아니거든. 그 사람들 물어볼 데도 없잖아. 근데 꼭 이런 보면 재수생들이 삼수생들이 꼭 합니다. 그거 해요. 보면 왜냐면 막 뒤에 거 깊은 내용 1월 달인데 남들 겁주려고. 근데 왜 떨어졌을까? 쓸데없는 거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진도별로 쭉 나가면 여러분 다 합격하거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질문 많이 한 사람 치고 합격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자 모임 가면 저분이 우리 학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용히 다녔다는 사람 다 합격해버려요. 그냥 여기다가 저기 그냥 오도 방정을 떨고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 사람 안 와요. 그래서 그분은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 한 개 또 모자란데. 작년에는 2개, 재작년에는 3개, 이번에는 한 개까지 왔대. 남들은 5개월만 합격해버리는데 그냥 조용히 다니면서. 정말이에요. 설명을 드려야 돼요.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딱 쉬는 시간에 오는 거지. 책 들고.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설명 들었는데 안 된다. 그건 우리가 대답을 해줘. 근데 저 뒤에 들고 와요. 또 어디 저 다른 학원치 책 들고 와요. 우리가 쫓아버립니다. 그 학원 가라고. 이것도 모르면서 우리 책 거 알면 그거 알게 돼 있거든.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그냥 학원만 믿고 따라와요. 다 합격입니다. 우리가 준 문제도 못 풀어요. 우리들이 준 문제만 풀면 다 합격해요. 근데 또 노량진까지 가요. 우리 선생님들 거가 있는데 그것처럼 더 좋아 보이는데 서울치라. 가지고 오면서 그냥 오나요? 쭉 들려서 맛집 다 들렸다 와가지고 그리고 사물함에 넣어놓고 자기는 보지도 않아. 그리고 나 노량진 갔다 왔다고 다 복사해서 학생들 나눠줘. 친절 100%. 그리고 본인은 떨어져 버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다 합격시켜주는데 이게 설명드려요, 수업 시간에. 지금 사원 임원 3명이면 최소한 1명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원과 임원이 뭐냐, 이게 처음 하는 사람 궁금해. 근데 여러분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사원 임원은 항상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그래서 매번 문제 풀다 보면 사원 임원이 같이 나와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상법을 그냥 얘기는 해줘. 필요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근데 또 그냥 가면은 뭐야, 저것도 몰라서 저런다고 그래요. 의미 없거든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우리가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냥 똑같은 사람이네? 매번 이렇게 같이 다닌다는데? 그러면 끝이요. 그런 사람들이 합격이에요. 그냥 시원시원하게 막 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 걔는 어떻게 합격했지?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번 놀랄걸? 그 사람은 알죠. 선생님이 뭔가 믿어버리는 거지 그냥. 근데 여기 봐봐요. 임원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안 거예요. 설명을 해주면. 근데 의미는 없어. 아무튼 거기 보면 그 주식회사, 유한회사 있죠.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여러분 임원이라고 그래. 사원은 뭐냐면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이사들을 거기는 상법에 가면 사원이라고 부를 뿐이요. 이 회사의 종류가 틀려서 사원, 임원 구별하는 것 뿐이지 두 사람이 하는 역할은 똑같아. 이게 상법 얘기거든, 상법. 그 이 사람들이 회사를 끌고 간다 해서 업무집행 기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관도 안 나와 시험에. 그냥 이 사람들이 회사를 끌고 가는 사람. 여러분 이사 중에 여러 이사가 있어. 그 중에 대표자를 뭐라고요? 대표이사라고 하잖아. 여러분들 주식 삼성, 현대, LG 다 주식회사 아니요. 대표이사. 이사 중에 대표자래요. 한명 합자회사, 사원 여러 사람 중에 대표 사원 그래요. 그래서 그 등기부 때문에 대표 사원 나와. 이 사람은 직원이 아니에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또 볼 것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 5천만 원 이 사람이 1억을 투자했어. 그 2억 5천을 가지고 법인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지금. 근데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20억의 손해를 입혀버렸네, 손님한테. 자, 그럼 이게 차이가 있어요. 회사가. 여러분 상법 얘기 해주는 거예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우리가 낸 돈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냥 5천만 원 투자한 돈만 날려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 피해자는 돈 못 받아. 그 사람은. 이런 걸 주식회사라고 해요. 거기 보면은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라고 써있잖아. 유한책임. 내가 투자한 돈만 나는 손해보고 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모든 회사가 수만 개가 있는데 다 99%가 여러분 다 주식회사예요. 여러분 주식회사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삼성전자 개인 재산이 한 15조 된다고 그러죠. 15조. 세계에서 100위 안에 들어. 부자가.
근데 이사가 삼성전자 또 주식이 한 4조 원 있어. 주식을 또 삼성전자에 주식회사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부도났어. 그럼 얘는 이 사람은 4조만 포기하면 끝이에요. 내가 투자한 돈만. 여러분 주식 사가지고 회사 부도났지? 주식 투자하잖아. 그러면 주식만 휴지 조각 되잖아. 똑같아요. 주식만 휴지 조각. 이 사람. 근데 여기에 피해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이 회사에게 돈 빌려준 은행들. 그러면 이건희 씨는 자기 개인 재산 한 푼도 안 내놔도 돼. 그러니까 이제 막 윤리가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썩은 사람 이런 막 그런 얘기 나와. 대기업이 우리나라 여러 번 망해봤잖아, 막 IMF 때도. 근데 대기업 총수들은 거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 그대로 가지고 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주식만 날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유한책임회사라고 그래요. 내가 투자한 돈만 손해본다. 두 번째, 그러면 거기 사원이란 말이 나와. 무한책임 사원에다 출제하여. 무한책임 사원. 그럼 똑같아. 자, 회사만 바꿔요. 5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했는데 한 명 회사로 했어. 한 명 회사로. 그래서 20억 손해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5천만 원씩만 손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 개인 집 다 팔아야 돼. 팔아서 갚아야 돼. 이런 걸 무한책임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회사 만들 때 무한책임 회사 만들 거요? 유한책임 회사 만들 거요? 삼척 동자도 그건 알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99%가 다 주식회사인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유한회사 하나 있어요. 왜? 책임이 유한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명에서 합자회사는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없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상법에 가면 종류가 그냥 5개일 뿐이지. 회사는 다 뭘로 만든다? 주식회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법인을 만들더라도 100% 다 주식회사로 해요. 그래야 내 돈은 빼돌려 놓고 안 갚아도 되니까. 이게 유한책임회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원들은 다 무슨 책임? 무한책임이라고 써졌잖아. 그 3번에 목차 봐봐요. 두 번째 줄 가로. 한 명 합자회사는 무슨 사원을 말한다? 두 번째 줄 기억번 바로 위에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거기다 줄치라고. 또 문제 보고 있네. 또 그냥 무한책임사원이라니까. 이제 이해됐죠? 그건 상법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 자, 사원, 임원은 똑같은 사람이다. 회사를 끌어가는 사람. 다만 임원은 주식회사나 뭐야? 유한회사의 이사를 말하고 사원은 무한책임회사의 이사를 말한다. 그 사원 임원은 똑같은 회사를 끌어가는 사람인데 회사 종류가 틀려서 사원 임원이라 할 뿐이다. 여러분 시험 볼 때는 그냥 똑같은 사람. 다만 임원은 유한책임, 사원은 뭐야? 무한책임. 그건 알아야 돼. 그건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봐요. 그럼 법인은 이제 이사들이 있으면 이제 직원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커피 타는 직원. 쉽게 말해서. 그럼 우리가 직원은 다 했네. 직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해요? 고용인. 그럼 고용인에는 두 종류가 있었죠. 자격증이 있는 소공이 있고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중개법인 나오면 무조건 이 3단계로 기억해야 해요. 법인만 나오면 고용인, 사원임은 법인. 이게 안 되면 이제 엉터리.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책 니은번. 줄은 쳐야지. 여러분 즐거운 줄 치는 시간. 그 니은번에 세 번째 줄 중간 봐봐. 사원이란 거기 나와 있죠. 한 명이나 합자회사에 뭘 말한다? 무한책임. 그거 써졌네. 그거 하나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얼른 55페이지로 가야 해요. 제가 지난번에 뒤에서 설명한다는 게 있어요. 55페이지. 거기 5번 봐요. 5번에 뭐가 나와요? 큰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 봐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계공에 소속된 어디다 동그라미 쳤어? 공인? 중개사에다 동그라미 쳤었잖아 우리가.
오늘은 가로를 보는 거예요. 거기 가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라고 나오잖아. 나오죠? 55페이지라니까. 지금 몇 사람은 왜 이렇게 못 따라와? 55페이지 5번 봐야 한다고. 그거 모르면 안 된다고. 5번에 1번 정의 소공. 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누구를 포함한다. 거기다가 동글뱅이 10번 쳐야 돼. 10번.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자,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봐야 돼. 얼른 이해해야 되니까. 그럼 아까 세 사람 중에 제가 누가 자격증이 있다고 했어요? A가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네요. 다시 읽어봐요. 빨리. 사원, 임원 중에 누구를 포함한다고? 공인중개사. 그럼 제가 여기 말했던 셋 중에 A만을 말한다는 거죠? 그럼 A도 뭐라고 부르겠다? 아, 소공이라고 부른다고 해야지. 왜 이러세요? 국어가 안 되네. 그래서 A도 소속 공인중개사라 부르겠다. 그러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한다고. 사원, 임원 중에 소공이 있고 고용인 중에 소공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맨 밑에 3번에 종류 나오죠. 종류 1번 목차가 뭐라고 돼 있어? 고용인 소공. 동글뱅이 크게 치고 넘겨봐요.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 소공이라고 목차가 돼 있잖아. 그래서 소공이 두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버리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시험 나오는 건 뻔해. 두 사람. 그러면 봐봐요. 여기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이 소공들은 계약서를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계약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첫날 수업 빠진 사람들은 이게 문제예요. 동영상 반드시 보고 와야 해요. 우리 과목은 앞에 치를 모르면 계속 몰라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 없지만 임원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했잖아. 또 여러분들이 뭘로 갈 수 있어? 보조원.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사로 가든 보존으로 가든 계약서 쓸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 모르면 이제 엉터리. 머릿속에 오바르꾸를 쳐야 돼요. 저런 것은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거기 2번에 기억번 봐요.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거기 책 지금 56페이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도 뭐라고 부르겠다? 소공에 해당이 된다. 2번에 기억번이잖아. 맨 위에. 지금 책도 못 찾는 사람 큰일 났네.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89페이지로 얼른 가야 해요. 이제 개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는 안 되지 하지 말아요. 설명 듣고 줄친 데를 집에 가서 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89페이지 4번이에요.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에다 동글뱅이 쳐야 돼. 전원이 뭘 받아야 된다? 실무 교육. 전원이. 그러니까 아까 등록 전에 받는 교육이 뭐라고요? 실무 교육이라 했잖아. 전원이 받아야 된다. 그럼 여기 봐요. 이제 테스트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원 임원으로 가려면 자격증 없이 실무 교육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 전원이. 이게 시험 문제잖아. 전원이 받아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존으로 가요. 법인에. 그럼 실무 교육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교육 대상이 틀려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이해를 해야 돼 자꾸. 자, 그 다음에 이제 없어요.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5번 봐요. 사무소는 다 생략해버렸어. 아까 여기 사무소 요건 아까 대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자꾸 드려야 돼.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죠? 아까 면적 제한이 있어 없어요? 사용권이야 소유권이야? 사용권.
미등기 건물에 해주죠. 무허가는 안 해주죠. 이 사무소 요건은 똑같으니까 다 생략해버렸잖아. 그냥 조문만 써놨잖아. 이제 앞으로 계속 그래 이제. 그래서 아까 사무소를 꼭 거기서 기억해야 돼요. 자, 6번 사원 임원 전체에다 똥을 매치해. 전체가 결격에다 또 똥을 매치해. 결격. 여러분들 아직 결격은 안 나갔어요. 근데 결격하면 미성년자 기억을 하겠는데 앞에서 이미 언급됐어요. 2주 전에. 그래서 결격이면 등록을 안 해줘요. 중개 못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이 세 사람 중에 사원 임원 A가 미성년이요. 미성년. 근데 얘가 자격증을 땄다니까. 그럼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원이니까 이 법인이 등록받을 수 없다가 돼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6가지가 줄줄줄 나와야 돼.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시험 문제가 두세 문제가 결부돼서 나와. 그래서 별이 3개라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일단 회사 또는 뭐라고요? 협동 조합 선택할 수 있다. 그 중에 회사 중에도 5개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자본금은 얼마? 5천. 14조의 업무 만. 아까 만이 몇 가지예요? 6가지. 지금 책을 보라니까 외워야 한다니까. 금방 해놓고 나는 왜 안 되지가 아니요. 집중을 안 하니까 맨 줄만 치니까. 6가지만.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한 제외한. 제외. 잘 보라니까. 다시 목차를 보라니까요. 제외. 몇 분의 몇이? 3분의 1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쉬운 문제라니까. 그 다음에 전원이 실무개혁, 전원이 결격이면 안 되고 사무소를 확보. 이게 줄줄줄 나와야 돼요. 이제 보세요. 왜 중요한가를. 그건 몰라요. 여러분들 5월달까지 가도 못 외워. 근데 제가 이제 반복하니까 찾고 드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번이 이제 등록 신청이에요. 신청.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답니다.